남편이랑 결혼하고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천년만년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겨우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올해로 29살,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저를 엄청 공주처럼 챙겨줬어요. 항상 뭐든지 제가 먼저였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제 밥그릇 앞에 맛있는 걸 챙겨서 놓아주는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오버할 수 있고 결혼하고 나면 조금씩 서로에게 무덤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남편은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애들도 아니고 먹는 음식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뭘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실 저는 여자 중에서도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덩치도 작아요. 156cm 정도 키에 몸무게도 예전부터 항상 40kg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키도 좀 더 크고 싶었고 너무 마른 것보다는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밥을 많이 먹으려 노력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소화 능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음식을 조금만 무리하게 먹으면 탈이 나고 밤새 위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러다닐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많이 먹지 못하고 보통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 양의 절반 정도를 먹으면 끝이에요. 그마저도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건 힘들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금 먹고 남편과 함께 먹는 저녁을 가장 중요하게 챙깁니다.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평소 운동도 좋아하고 덩치가 진짜 큰 편이에요. 키가 185cm는 훌쩍 넘고 몸무게도 100kg 가까이 되는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작고 왜소한 편이라 덩치가 크고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옛날부터 좋았고 그런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 생각했죠. 당연히 대식가고 보통 밥을 먹으면 2인분 정도는 먹습니다. 저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는 식당에 가면 1인분으로 나오는 양을 절반밖에 먹지 못하는데 남편이 다 먹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원래 저는 식탐도 없고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나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맛있게 많이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까 위에서 남편이 저를 항상 먼저 챙기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를 먼저 먹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봤자 저는 얼마 못 먹어요. 만약에 둘이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고 치면 자주 가는 단골집에서 보통 3인분을 먼저 주문하고 2인분을 추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와 공깃밥 2개를 시키고 물냉면을 하나 시켜요. 딱 여기까지가 저희 기본 주문량이고 그날에 따라서 고기 1인분 정도 더 시키거나 하는 정도죠.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시고 남편은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저와 둘이 식사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먹으라 해도 같이 짠해주는 사람 없으면 재미없다고 안 마셔요. 아무튼 저 정도 음식을 주문하면 제가 얼마나 먹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삼겹살로 치면 1인분을 혼자 다 못 먹고 공깃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 몇 숟가락 먹으면 끝납니다. 가끔 고기가 더 먹고 싶은 날에는 1인분 정도를 혼자 다 먹고 공깃밥은 못 먹어요. 보통 한번 차려놓고 먹는 음식량으로 따지자면 남편이 8 그리고 제가 이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 친구들과 먹자 모임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모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그럼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너는 개미 눈물만큼 먹으면서 갯돈 내는 거 안 아깝니?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꼭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떠들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도 제가 아무리 음식을 조금 먹는다지만 항상 밥값을 반반씩 같이 냈고 제가 월급 받으면 고기 사주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남편도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대했었고 결혼하고 1년 정도는 변함없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남편에게서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꾸 제가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고 그만 먹으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여보, 그거 다 먹게? 또 밥 많이 먹었다고 속 아프다 하지 말고 그만 먹어. 이리 줘. 내가 먹어줄게. 어차피 가만 놔두면 얼마 못 먹고 남겨요.
가뜩이나 제가 먹는 속도도 느린데 저렇게 앞에서 눈치까지 주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만 먹겠다고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있는 음식 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가서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음식을 남기면 남편이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대놓고 제 입에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네요. 겉으로는 예전처럼 저를 걱정해주는 척 말을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납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을 같이 먹어도 그렇고 가끔 치킨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더 그래요. 치킨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저는 치킨을 한 마리 시키면 다리 하나 먹고 닭목 먹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남편이 먹는데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서 평소처럼 다리를 하나 앞접시에 덜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한 조각밖에 안 먹으면서 꼭 다리를 먹어야 해? 제가 솔직히 기분 나빠서 정색을 했더니 자기는 그냥 많이 먹으라고 하는 말이었다네요. 하지만 누가 봐도 다리 먹지 말고 뻑뻑한 살이나 날개 같은 부위를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딱 한두 조각 먹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죽겠나 봐요. 햄버거를 같이 먹을 때도 자기 햄버거 놔두고 감자튀김부터 우악스럽게 집어먹고 저는 그나마 감자튀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두세 개 먹으면 끝인데 그냥 이 사람이 이젠 내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고 아까워서 저러는구나 싶었죠. 언제 한번 화를 내고 싸울까 생각도 했었지만 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고 같이 사는 다 큰 어른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참았어요. 그냥 조금 저러다 말겠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식사가 부족해서 그랬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저보다 먼저 화를 냈겠지만 원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까지 크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식탐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런 제가 못 참고 폭발하게 된 사건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랑 할 일 없이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점심을 차리기 귀찮더라고요.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까? 당신 짜장면 어때? 남편도 좋다고 했고 뭐 먹고 싶냐 물었더니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다 하더군요. 그럼 제가 짬뽕을 시켜서 조금 먹다가 남길 테니까 그것까지 남편이 먹으라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탕수육에 군만두 그리고 짬뽕 하나와 짜장면 곱빼기 하나를 시키더라고요. 곱빼기? 그거 너무 많지 않아? 당신 내 짬뽕까지 다 먹어야 하는데 난 짜장면 먹고 싶은 생각 없어. 남편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다며 안심하라더군요. 평소에도 식탐 많고 많이 먹는 남편이었지만 음식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서 배달이 도착했고 식탁 위에 차려놨더니 한 상이더군요. 아마 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먹으면 과장 조금 보태서 대여섯 명은 거뜬히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짬뽕에 입대기 전에 미리 덜어먹겠다 선언하고 밥공기 하나에 면 3젓가락 그리고 국물도 두세 국자 정도 미리 퍼서 덜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짬뽕까지 남편 앞에 밀어두고 당신 다 먹으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탕수육도 있었고 군만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씩 먹다 보면 애초에 짬뽕은 얼마 먹지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해놓고 막 젓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래층 아주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고 아래층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 만나서 안면뜨고 친해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평소에 강아지 간식 같은 걸 자주 선물로 주시는데 그날은 과일을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만 기다리시라 해놓고 찬장에서 강아지 간식을 꺼내서 답례를 드렸어요. 요즘 근황 이야기하면서 3분 정도 안부 수다를 떨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보니 그 많던 탕수육을 남편이 반 넘게 먹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별일이 아닌데 그날따라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탕수육을 먹어봤자 몇 개나 먹는다고 자기 짜장면과 제가 양보해준 짬뽕은 거의 손도 대지 않고 탕수육만 집중적으로 먹었던 거죠. 뻔히 속셈이 보이니 너무 남편이 못나 보였고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없던 입맛도 싹 달아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뭐라 하기 싫어서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몫에 조금 덜어놓은 짬뽕을 먹고 탕수육 3조각, 군만두 하나 먹고 끝났던 것 같아요. 대놓고 아까워하는 남편이 얄미워서 탕수육을 일부러 많이 먹어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음식을 무리해서 먹었다가 체해서 고생할까봐 그냥 말았죠.
나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 편하게 먹어. 라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자기 그릇에 있는 짜장면을 쓱 들어 올렸는데 진짜 눈뜨고 못 볼 꼴을 그때 보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남편 짜장면이 곱빼기라곤 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다 싶었는데 아까 사라진 탕수육의 절반 정도가 남편 짜장면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뺏기기 싫어서 미리 숨겨놓은 건지 진짜 순간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야, 이제 보니까 당신 내가 많이 먹을까봐 탕수육 미리 숨겨놓은 거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남편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는지 그게 아니라며 탕수육이 식을까봐 그냥 밑에 묻어두고 천천히 먹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명이랍시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되도 않는 소리에 더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날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지면 가장 먼저 먹는 모습이 싫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복스럽게 잘 먹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미련해 보이고 우적우적 씹는 소리도 듣기 싫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대하는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 남편도 눈치를 채고 그날 이후로 저를 슬슬 피해 다녔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많은 대화도 나누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달 여름 휴가마저 저는 저대로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보내겠다 선언하고 부모님과 설악산 동해안 놀러 갔다 왔을 정도로 마음이 멀어졌죠. 이대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봤자 제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점점 더 남편이 싫어지고 남편 밥 먹는 소리, 남편이 숨 쉬는 소리, 잘 때 코 고는 것도 싫어서 이제는 각방까지 쓰게 되었는데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에게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 진작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왜 그렇게 싫어졌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그걸 지금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냐고 따지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게 아까워서 숨겨놓고 혼자 먹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너무 적게 먹는다며 더 먹으라고 난리더니 이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돼지도 아니고 진짜 먹는 걸로 이러는 게 너무 혐오스럽고 짜증난다고. 저는 제가 다른 사람과 음식 때문에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과자 개수가 모자라거나 하면 항상 제가 먼저 안 먹겠다 했습니다. 나만 안 주고 다른 사람들끼리 뭘 먹어도 화내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남편한테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거지만 저를 음식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만든 것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은 식탐 부리는 버릇 못 고칠 것 같고 나는 그런 당신을 다시 좋아하게 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린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고 했죠. 아무리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봤자 제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뿌리치고 저는 그날 저녁에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처음엔 결혼한 부부끼리 먹는 걸로 싸우냐고 하시다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시고는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잘 실망하지도 않고 제가 가진 걸 양보도 잘하는 성격이지만 한 번 정이 떨어지면 다시 좋아지는 일은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더 싫어지기 때문에 서로 추한 꼴 보이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과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서 장장 3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이혼하고 갈라서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오해한 거라는 남편의 변명을 3시간 동안 듣고 있었지만 전부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짜장면 밑에 몰래 숨겨둔 탕수육 덩어리들이 계속 생각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랑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제 의견대로 서로 간의 사이가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먹는 밥이 아깝게 느껴지고 저는 남편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지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고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